자, 이제 68쪽. 이제 직선은 직선과 관련된 거는 이제 다 했고, 직선과 관련된 기본적인 건 다 했고, 이제 동그란 거 할 차례. 요 원이 이제 마찬가지, 예전에는 수능 기준으로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이 원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어야 삼각함수 할 때 좀 편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원도 실은 내신에서 들어가면은 복잡한 내용, 어려운 내용 많아. 하지만 마찬가지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추리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잘 까먹지 않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것부터 알아야지. 원이 무엇인가? 동그란 거라고 말하면 이제 아직 초딩 버전인 거고, 원의 제대로 된 정의는 뭐야? 거기 써 있지만 간단하게 쓰면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애들. 같은 애들 쫙 연결한 게 원이지. 즉, 자, 일단 고정점이 하나 같다 A, B라고 있는 상황에서 얘랑 떨어진 거리가 움직이는 XY라는 움직이는 변수로 잡아서 XY라는 점을 하나 둔다면 요 떨어진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R인 애들이 모인 게 원이잖아. 이해하지? 그렇지? 이런 애들이 모이는 게 이게 원이 되는 거야. 이게 원의 탄생이고. 그러면 자, 원의 방정식이냐. 참고로 말하면 직선은 1차 함수지, 그지? 원은 함수라고 안 해.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원이 함수가 아닌 이유는 함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하에서 할 거고, 어쨌든 원은 함수는 아니야. 방정식이라 그래 그냥. 그래서 관계식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탄생시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자, 이 말을 그대로 식으로 받았으면 돼. 자, 원의 정의가 다시 한번 뭐라고? 얘랑 떨어진 거리가 항상 R인 점들이라고 그랬지. 우리 이제 다 했어. 평면의 점떼기랑 직선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다 했어. 즉, 이 점하고 이 점의 거리 식으로 쓸 수 있지. 이제 쓰면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지. x좌표 빼기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빼기 y좌표 제곱. 이게 저 두 점 사이의 거리 아니야? 루트까지 딱 하면 맞아? 요게 항상 R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야. 진짜 말 그대로 원의 정의를 식으로 받아쓰기만 하면 원의 방정식이 아주 간단해. 맞아? 유도하는 게 뭐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맞지? 단 이대로 있으면 보통 이제 관계식 자체에 루트 있으면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양변을 제곱을 세려. 양변을 제곱을 때리게 되면 루트는 날아갈 것이고, 대신에 이쪽이 R이 아니라 R 제곱이 되지. 됐어. 요게 표준형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요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너는 머릿속에 이게 같이 둘이 연결이 돼 있으면 돼. 이 원의 방정식을 딱 보고 요런 원이다 혹은 요런 원을 식으로 쓰면 요거다가 이제 앞으로 머릿속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릴 줄 알면 된다는 얘기지. 즉, 정확히 말하면 원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바로 첫 번째, 원의 중심하고, 이거는 뭐 알고 있지? 반지름. 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 게 원이다. 오케이? 이게 다 구성 요소가 있잖아. 직선은 두 개의 구성 요소 뭐였어? 직선은 딱 두 가지 중요하게 딱 잡고 뭐 그림을 그리던 식을 찾던 하지. 뭐였어? 점이랑 기울기. 아, 좋아. 잘 기억하고 있네. 원은 요거 두 개야. 즉, 그림을 보면 당연히 그림 보면 중심, 반지름 바로 알 수 있지. 그림 보면. 식을 보고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긴 식을 보고, 아, 이 자식은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이네라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이 원을 딱 보면 바로 나와야지. 중심 몇이야? 마이너스 2,4. 저 다시 봐. 얘가 지금 중심이 A, B잖아. 반지름이 R이잖아. 됐어?
조심해야 될 건 반지름. 반지름이 9가 아니야. 몇이야? 3. 요거만 좀 조심해. 그러니까 요거 왔다 갔다 할 때 조심해. 여기 식을 보고 얘기할 때는 반지름이 3이다 가야 되고, 반지름이 3인 걸 식으로 세울 땐 제곱시켜서 9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그거만 잘 봐주시면 되고. 됐나? 그래서 일단 자, 첫 번째. 너는 이제 앞으로 요렇게 생긴 애가 있으면은 이런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요걸 알면 당연히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원을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잘 그려야 되냐? 그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적어도 이건 좀 지켜야 돼. 그러니까 원을 뭐 물론 아주 진짜 이쁘게 동그랗게 그리면 물론 더 좋지. 근데 그렇게 그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건 살려야 돼. 예를 들어 지금 반지름이 3이지. 반지름이 3인데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X축, Y축에 닿는지 지나가는지 요거는 좀 살려서 그려야 돼. 즉 예를 들어 지금 반지름이 3이면 어떻게 되겠냐? 중심이 마이너스 2,4야. 반지름이 3이야. 그럼 요 길이가 4지 지금. 그러니까 얘는 여기 너 안 넘어가지. 여긴 안 넘어가야 되고 요 간격은 2잖아. 맞아? 그럼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긴 넘어가야 되니까 Y축과는 2점에서 이렇게 만날 거고. 맞아? 요런 그러니까 축과의 위치, 축이랑의 위치 관계 정도는 살려서 그리셔야 된다. 됐나? 됐지? 그래서 원 나와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됐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이차 함수 할 때랑 똑같아. 자, 이차 함수도 원래 처음에는 기본형 이걸 시작해가지고 뭐 얘가 x축으로 몇 칸 평행 이동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었어.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그리잖아. 아, 꼭지점이 1,3이고 이렇게 그리잖아. 맞아? 근데 이차 함수도 뭐가 있었냐? 이걸 이렇게만 주지 않고 얘를 전개한 걸로도 많이 주지. 그래서 만약에 얘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얘를 이렇게 바꾸기도 했어. 맞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기억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아직 안 까먹었나? 원에서도 요 행위를 할 겁니다. 왜? 즉 원을 아까처럼 이렇게 표준형으로 아름답고 이쁘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전개해서 이렇게도 주거든. 이걸 좀 빠르게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고 1에 4, 5에 넘어오면 1이네. 이렇게도 던져주거든. 그럼 너가 이걸 보고 얘를 다시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이놈의 원을 그릴 거 아니야. 맞지? 고치는 방법은 그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그 2차 함수 할 때는 x만 고쳤잖아. 지금은 y도 고치시면 되는 거지. 즉 x 먼저 따로따로 빼가지고 x제곱이랑 2x가 있네. 그럼 이 자식은 뒤에다가 반땡 제곱 플러스 1 붙여야 되고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딱 냅두고. 그지? 그 다음 y도 따로 y제곱에 마이너스 4y가 있네. 그럼 그 반땡 제곱이지. 그대로 4 붙여야 되는 거 딱 해주시면 되고. 자, 멋대로 1, 멋대로 4 붙였으니까 다시 빼는 작업 해주시면 되고. 맞지? 원래 있던 거 쓰고 항상 등식은 완성형으로 쓰고. 요 작업도 이제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요건 계산하면 마이너스 4고 넘어가면 4. 간단하죠? 됐나? 이게 일단 원을 알아보는 기본 방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론상 원을 이렇게도 주는데 이제 뭐 일반형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도 많이 써요. 어쨌든 원은 이렇게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풀어진 형태로도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이것도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고 많이 얘기해. 됐나? 요게 이제 아마 오른쪽에 적혀 있을 거야. 근데 오른쪽에 보면 이런 거 보이고 오른쪽 괄호 안에 담 해놓고 보이는 거 있어요.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는 0보다 크다. 요거 보이지?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는 건 아니야. 이게 뭔지만 얘기해 줄게. 이게 뭐냐면 즉 이렇게 생겼다고 싹 다 원은 아니란 얘기야. 이렇게 생겼다고 싹 다 원은 아니란 얘기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썼던 거지. 아까 전에 썼던 게 뭐 대충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였나? 아닌가? 반대였나? 뭐 어쨌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뒤에 플러스 자, 요거 한번 볼게. 이걸 딱 보고 일단 원인지 눈치를 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이건 대놓고 나 원입니다라고 써 있는 거니까 뭐 됐고, 근데 이렇게 풀어진 게 있을 때 이 자식이 원은 맞나 확인하려면 뭘 봐야 되겠어? 일단 첫 번째로 제곱이 둘 다 있어야 돼. 자, 개수도 똑같아야 돼. 맞지? 자, 둘 다 1이 아니어도 돼. 2여도 상관없어. 예를 들면 이것도 상관없어. 개수가 똑같기만 하면 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2는 안 되지 않나? 상관없어. 왜냐면 이거 양변에 2를 나눈다 생각하면 되잖아. 양변에 다 2를 나누기를 해버리면 결국 1x제곱 더하기 1y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수가 똑같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1이 아니어도 돼. 똑같아야 돼. 다르면 안 돼. 이게 2, 여기는 3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저기 저기 이과 세계에서의 기백의 뭐 쌍곡선, 타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개수가 무조건 똑같아야 돼.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결국은 2차식이잖아. 맞아? 2차식이지만 그래서 x, y에 대한 2차식이지만 x, y 항은 없어. 뭐 예를 들어 3xy 이런 거 있어? 없지. 이런 항 x, y 항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2차식 두 개 있어야 되고 개수 똑같아야 되고 x, y 붙어 있는 거 없이 그냥 따로따로 EX항, 그다음에 Y항, 상수항 뭐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일단 원 후보가 되는 거야. 하지만 이래도 원이 아닐 수 있어. 얘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실은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지. 한번 요거 이거 원인가 하고 한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자. 저게 뭔지 바로 알 수 있어. 자, 됐지. 그 다음 플러스 4y 그럼 반의 제곱 플러스 4 붙일 거고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음대로 붙였으니까 다시 죽여버리고 더하기 7이니까 딱 쓰고 맞냐? 그래서 여기 결론을 쓰면은 x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y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여기가 주목이지. 이거 계산하면 몇이야? 플러스 2지. 넘어가면 여기 반지름 자리였잖아. 근데 반지름이 지금 마이너스 잠깐 여기 제곱 어디 갔어?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대. 말이 돼? 말이 안 돼. 즉 얘는 원이 아님. 이게 바로 이거 말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문자로 든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 고쳐서 넘겨보면은 그 반지름 부분이 이게 나와. 얘가 그 얘기야.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고치는 작업을 할 줄 알면 되고 뭘 체크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이 자리 봐야 돼. 이 자리.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등호 반대편, 요 반대편으로 넘어왔을 때를 봐야 되는 거야. 그치? 됐나? 네.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원이 될 조건을 두 가지나 만족하지만 그럼에도 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 딱히 그냥 2차식? 그냥 2차식. 딱히 원도 아니고 의미 없는. 됐나? 네. 그런 식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거 나 원에서 기본 정리해 보면 원이 될 조건을 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써보면 세 가지. 제곱이 존재해야 되고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그랬고 맞지? 그리고 2차식이어야 되는데 x, y 항 있으면 안 된다 그랬고 맞지? 그리고 간단하게 쓰면 결국 최종적으로 반지름을 구했을 때 반지름이 당연히 0보다 커요. 0도 안 돼. 그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가 원이 될 조건이 되는 거지. 됐나? 그럼 여기서 주로 메인으로 연습할 건 바로 이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 연습 많이 했잖아. 그거 연습을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막 문자 꼽살이 껴있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야지. 그건 이 함수 때도 많이 했으니까. 한번 문제 간단하게 좀 보자. 원에 대한 기본 정의는 여기 설명이 끝입니다. 문제는 간단하게 다 풀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1번 중심이 2,0이라 그 다음 마이너스 2,1을 지남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가 뭔지 잘 봐봐. 2,0을 지남이 아니야. 중심이 2,0이지. 원은 중심을 지나? 원의 정의가 뭐 예를 들면 2,0이랑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애들. 그래서 요 테두리에 있는 이걸 원이라고 정의하는 거지. 그지? 이 테두리가 여기를 지나가냐? 안 지나가. 헷갈리면 안 돼. 근데 이제 요거는 지나가는 점을 어디 하나 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지금 보면은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럼 이제 딱 생각해. 항상 메인 구성 요소를 생각해야지.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자, 중심은 그냥 대놓고 알려줬고, 따라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반지름. 맞아? 그럼 이게 무슨 소린지 간략하게 그림 그려놓고 반지름 어떻게 구하지? 하고 가만히 꼬라보면 당연히 뭘 구하면 되냐?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란 얘기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써서 반지름을 딱 구하시면 A, B, C를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맞나? 대신에 부호 같은 거 조심해. 예를 들어 중심의 2,0이라 그랬는데 거기 문제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써 있거든. 중심이 2잖아. A는 그럼 몇이어야 돼? 그렇지. 그런 걸 잘 봐야 돼. 만약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세팅해 놨을 경우에 중심이 2라면 A는 몇이어야 돼? 그냥 2지.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 반지름. 만약에 반지름이 4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야. 반지름이 4가 나왔으면 이 자리엔 뭐가 들어가야 돼? 벌써 틀리면 어떡해? 16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됐어? 반지름이 4니까 이 자리에는 16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물론 얘는 지금 반지름이 4가 아니라 다른 걸 수 있으니까 계산해 보시고. 됐나? 그럼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잔 계산하는 거는 이제 다 생략할 겁니다. 이제. 됐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유제 1번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도 뭐 마찬가지지. 두 점을 이은 선분을 지름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 뭐 바로 너가 머릿속으로 그럼 얘는 중심이랑 이게 어떻게 되겠구나 상상이 가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간단하게 뭐 좌표평면 정확하게 찍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림화 시키면 되니까 그냥 딱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지름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원이겠지 뭐.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꼬라보란 얘기지. 그래? 그럼 결국 나는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중심 어떻게 찾으면 되냐? 중심. 이게 지름이니까 중심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저 자식 어떻게 찾으면 돼? 이제 앞에서 배운 좌표 평면에서 점 떼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배웠잖아. 그걸 마음껏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기 어떻게 구하면 돼? 두 점에 중점. 그래, 평균 구하는 것처럼 중점 구해주시면 요거 나오겠지. 반지름 뭐 두 가지 있겠지. PQ 길이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PQ 길이를 그냥 구해버리면 지름이 되니까 반띵하면 되고, 아니면 반지름을 중심을 딱 구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랑 거리를 재도 되고, 그림 생각하면서 혹은 그려서 자유자재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맞나? 그래서 중심 나오고 반지름 나오면은 이런 모양으로 일단은 원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뭐 이 정도는 뭐 문제를 보면 뭐야? 전개란 얘기지, 그지? 전개해서 모양 맞춰주시면 되겠네. 됐나? 됐고요. 그 다음 유제 3번. 이게 이제 아까 원이 될 조건을 말하는 거지. 자, 일단 면접, 1차 면접을 딱 봤을 때 원으로서의 합격은 되냐? 실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마지막에 반지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를 막 고치고 막 거시기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되죠. 2차 계수 똑같고, 맞아? x, y 항 없고, 맞지? 뭐 3x, y 이런 항 없잖아. 3x, 이거 k야, k. k야. 3xy 이런 거 없잖아, 그치? 됐고. 그렇기도 하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확정했어. 이거 원임이라고 확정을 했어, 그지?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남은 조건은 뭐야? 얘가 원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이차항 계수가 일치해. 이건 뭐 할 게 없고, 맞아? x, y 항도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 남은 건 뭐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반지름 0보다 크다. 요거를 이용하라는 얘기인 거네, 맞냐? 그럼 이제 얘를 완전 접수로 고쳐야지. 그럼 이제 2차 함수할 때 또 이렇게 문자 껴있는 상태에서도 완전 제곱식 하는 걸 능숙하게 하시면 되겠네. 해보자. x부터 해보자. 그래도 편리하게 2도 붙여줬어. 자, 뒤에 뭐 붙어야 돼? 규칙 똑같아. 반띵 제곱이지. 근데 문자가 좀 있지만 어쨌든 반띵하면 뭐야? 플러스 k-1 맞아? 반띵한다는 건 곱하기 2분의 1 한다는 얘기잖아.
반땡한 거 제곱, 즉 이거 제곱이 뒤에 붙으면 되겠네. 이러면 완전 제곱식 되는 거지. 맞아? 이렇게 문자 끼고도 능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y쪽 해보자. y제곱 있고 요거 마이너스 2kyy 얘는 뒤에 뭐 붙으면 되냐? 요거 마이너스 2k의 절반은 마이너스 k 맞지? 이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k제곱 됐고, 자 이제 마음대로 붙인 거 다 갚읍시다. 지금 요거 마음대로 붙였고 요거 마음대로 붙였으니까 뒤에서 빼시면 되겠네. 아이고 됐지? 자 원래 있던 거, 원래부터 있던 애는 써야지. 얘가 이제 원래 뒤에 혼자 있던 떨거지네. 딱 쓰면 돼. 됐나?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목적은 뭐야? 반지름만 볼 거잖아. 그지? 반지름만 볼 거니까 실은 얘네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고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요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뭐 그냥 연습삼아 보면은 얘 뭐야? 결론적으로 얘는 그럼 누구 제곱 되는 거야? x 플러스 요거 전체 제곱 되는 거지. 맞지? 요거는 y 마이너스 k 전체 제곱 되는 거고, 뒤에 뭐 이렇게 붙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중심을 문자로 쓴다면 몇 콤마 몇이냐? 요거를 중심을 문자로 쓴다면 몇 콤마 몇이 중심이야? 그렇지. 뭐가 바뀌어야 되지? 가 중심이 되는 거지. 됐지? 물론 이 문제에서는 여기만 보면 되니까. 자, 결국 이제 요거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이거 뭐 전개해야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인데 얘랑 붙으니까 플러스 2k 나올 거고, 플러스 1인데 얘랑 붙으니까 마이너스 1 될 거고, 마이너스 k제곱 있고 3k제곱 마이너스 는 빵 이렇게 되고, 마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즉 마이너스 2k제곱 3k제곱을 쓰니까 플러스 k제곱 되고, 플러스 2k 남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남네. 그리고 중요한 건 얘는 아직 안 넘어간 상태지. 넘어가야지. 넘어가면 결론,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는 하고 이제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아까 알려준 거 원이다 확정했으니까 반지름 0보다 크다는 거 아니야. 얘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됐냐? 그럼 이제 문제는 뭘로 바뀌어? 결국 이 문제는 뭐 구하는 거야? k, 정수 k 값이야. k를 어쩌고 저쩌고 구해야 되는데 나온 게 요거야. 2차 부등식 나온 거잖아. 그럼 2차 부등식 배운 대로 풀어주시면 되겠네. 안 까먹었나? 2차 부등식? 이런 건 뭐 이거 뭐 자유지만 최고 참계수 마이너스인 게 마음에 안 들면 양변에 마이너스 싹 다 곱해버려도 되고요. 2차 부등식 안 까먹었을 거라고 굳게 믿는데 한 번만 한번 해보기는 할게. 이거 부등호 반응도 바꿔야지.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림 그려야지.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되는 방법으로 그림 그리시면, 즉 요거 k로 된 이차함수라 치고 그림 간단하게 그려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지. 0보다 작다, x축보다 작다, 요 아래쪽 영역이 되니까 마이너스 3과 1 사이가 되겠네. 2차 부등식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고, 문제는 이 안에 정수 몇 개, 다 더하라네. 다 더해라 이러는 거. 됐나? 2차 부등식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 조건을 이용해서 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 원 문제 풀면서 이렇게 2차 부등식도 간간히 등장하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부등식 다시 복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4번. 얘도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네.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이거 원이다 라고 확정했지, 문제에서. 자, 그럼 이제 검사합시다. 최고차함계수 일치, 맞아? 자, 근데 지금 어떤 놈이 있냐? 이거 있으면 안 되지. 근데 이거 원이라며. 그럼 결국 무슨 결론이나? 이거 있으면 안 돼. a, x, y, x, y항 있으면 안 되는데 문제에서 원이라고 확정했어. 그럼 결론은? 이게 없어야 되지. 즉, a는 몇?
그렇지?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원리지. 저거 없어야 되잖아. 없으려면 저 A라는 저 미지수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날려가면 되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거랑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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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남았네. 맞지? 그럼 마지막 확인할 거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으로 모양을 고쳐서 남은 떨거지들 이쪽에 잘 넘겨서 이 자식도 0보다 크다라고 두 번째 힌트 찾아서 이용해서 B를 구하셔야 되겠네요. 됐나? 자, 다시 한 장 넘겨보시고. 그래서 뭐 다 이런 식입니다. 원 기본형으로 고쳤다, 어쨌다 하는 거. 5번도 당연히 저렇게 2차식이 털어져 나와 있으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셔야 되겠지만요. 같은 문제니까 됐고요. 6번은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저 도형이 무슨 도형이지? 했을 때 네가 이제 마찬가지 알아봐야 돼. 왠지 항이 꼴랑 3개밖에 없어서 원이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원 조건에 위배되는 거 없어. 제곱 똑같단 말이야. 맞아? X, Y 항 없지. 그지? 문제 없잖아. 쟤도 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 원이겠지 아마. 따라서 얘도 고쳐보자. 의외로 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건 또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긴 할게. 이거 넓이 구하래. 원이니까.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결국. 맞지? 따라서 완전 제곱식으로 고칩시다. 그냥 배운 대로 해. 2x 있잖아. 그냥 플러스 1 붙여야지. 그리고 y는 혼자 있지. 혼자 있으면 땡큐지.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y 빼기 0제곱이라 생각하면 되잖아. 얘는 뭐 더 이상 완전 제곱식 고칠 게 없는 거고. 그 다음 더하기 1 붙였으니까 빼기 1 해야 되고. 그럼 결론? 얘는 x 플러스 1제곱에 y제곱 되는 거고 1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써보면 중심이 몇 콤마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콤마 0이 되는 거고,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은 1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1이니까 원의 넓이 구하시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됐냐? 이게 이제 7번이랑 8번까지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바로 옆에 오늘은 이제 축에 접하는 원까지는 할 겁니다. 저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원과 직선 해야 돼. 축에 접하는 원, 저것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좌표평면 단원 크게 넘어왔잖아. 이쪽에서는 너 문제 풀 때 그림 많이 그려버릇해야 돼. 그림과 함께 문제 푸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축에 접하는 원이라 되어 있어서 71쪽을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뭔가 있을 거야. 진한 박스 안에 선생님이 담아놓은 게 있을 거야. 근데 거기 있는 거 마찬가지 외우는 건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축에 접하는 원이라 그랬거든. X축, Y축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저 박스 안에 있는 거를 뭐 상징적으로 써놓긴 했어. 반지름의 길이가 뭐 절대값, 중심의 Y좌표 어쩌고 써놓긴 했는데 외워야 되는 건 단 하나도 없고 그림을 이해하십시오. X축에 접하는 원이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세요. 대신 그림 그릴 수는 있죠? X축에 접한다는 게 말 그대로 X축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거냐, 딱 이렇게. 맞지? 이거 모르겠어? 알 거란 말이야. 그림 접한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대체 뭐가 특이하길래 이렇게 따로 단어를 나눠놨는지 한번 천천히 보자. 결국 우리가 원을 따질 거면 원은 결국 중심과 반지름이야. 이 두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 이 자식은 중심, 미지수로 놔봅시다. A, B고. 반지름 뭐 R이라고 치고. 뭐가 좀 특이하냐? 결국 원은 미지수가 총 3개란 말이야. 맞아? 원은 결국 따지고 보면 미지수가 3개야. X, 중심의 X좌표, Y좌표랑 반지름. 근데 이렇게 X축에 접하면 미지수를 줄일 수 있어. 무슨 특이사항이 있는 것 같아? 자, A, B라는 걸 X축에 표시해보면 여기 좌표가 A란 얘기야. 맞아? 여기 좌표가 A란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이 길이가 A란 얘기인 거야. 맞냐? 자, 그럼 Y좌표 B는 여기에 좌표가 B라는 얘기고 요 길이가 B라는 얘기기도 해. 맞아? 자, 근데 이 그림 잘 보면 여기 삐뚤어졌어.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야, 요거 반지름 아니야? 이게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지. 지금 반지름이랑 뭐랑 똑같지? 반지름이랑 뭐랑 똑같아?
R이라는 거랑 뭐랑 지금 똑같아? B랑 똑같단 말이야. 이걸 그림을 보고 알아내면 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근데 대신에 주의사항.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X축에 접한다는 게 저렇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박쥐처럼 밑에 달려 있을 수도 있거든. 박쥐처럼 이렇게 밑에 있을 수도 있어.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봅시다. 여기를 A, B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여기가 지금 X좌표가 A가 되는 거고 Y좌표는 여기가 되는 거고 반지름은 여전히 이런 애들이 반지름인데 그 중에 요것도 반지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B랑 R이 같은 게 아니지. 뭐랑 뭐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B의 부호가 음수잖아. 근데 반지름이 음수가 될 수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면은 B랑 같은 게 아니라 B의 부호가 바뀐 거랑 같은 거지. 맞아. 그래서 이제 저기 박스 안에 Y좌표 쪽에 절대값이 쓰여져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저 절대값이란 놈이 있구나. 아시기만 하면 되고 너는 결국 뭘 기억해야 돼? X축에 접할 때 어떤 특징인지 이렇게 그림을 기억해야 돼. 뭘 판단해야 돼? 이 자식이 위에 붙어 있나 밑에 붙어 있나는 그림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고 그림을 그려서 알아내셔야 된다는 얘기. 됐지? 이게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 따라서 X축에 접한다는 원이라는 힌트만 하나 있어도 원래 원에 대해서 원을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원을 정보가 단 하나도 없는 원을 풀 버전 미지수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처럼 X축에 접한다는 힌트가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바꾸면 미지수가 2개로 줄기 때문에 맞냐? 그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Y축에 접하는 원도 간단하겠지.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 마찬가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세요. 얘도 2가지 생각해야 될 거야. Y축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들러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Y축 기준으로 왼쪽에 들러붙어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밑에 붙어 있든 이거는 밑에 있든 이거 X축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그럼 이런 뭐가 똑같은지 보자.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그러면 한번 쭉 해보면 되잖아. 지금 여기가 좌표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좌표가 B가 되는 건데 반지름이 요게 반지름이 되는 거거든. 맞아? 이거 많이 오해. 아, 이게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왠지 막 가까우니까 B가 R인가 막 이러는데 R이 아니지, 그지? 이 길이가 R이라는 건 요 길이가 R이라는 얘기고 요 길이가 R이라는 얘기인 건 얘랑 똑같은 거지. 근데 마찬가지 파란색 쪽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은 여기 A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R이긴 한데 이 길이가 R이긴 한데 이러면 얘랑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부호가 바뀐 게 똑같아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려서 그러면 반지름이랑 뭐랑 똑같은지 이거를 이제 알아서 문자를 하나 죽일 수가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거기 3번째 X축, Y축 동시접. 이거는 이제 책의 그림을 좀 잘 보십시오. 반지름이 일정하다 치면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딱 4개밖에 없어. 동시에 접하는 원. 왜 그런지는 그림을 보면 이해할 거야. 맞냐? 예를 들어 Y축에만 접하는 원은 반지름은 일정하다라고 쳐도 한두 개가 아니거든. 예를 들어 반지름 R자리에 Y축에 접하는 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냐? 이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마치 공 굴러가듯이 보면은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맞아? 하지만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만 고정시키면 4개밖에 없어. 맞지? 저 그림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럼 따라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문자가 하나로 줄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일단 이렇게 접하게 되면 당연히 A랑 B도 똑같은데 반지름도 다 똑같아, 셋이. 맞지? 그런데 주의사항은 당연히 뭘 조심해야 돼? 부호지, 부호. 즉, 부호를 확인하려면 결국은 그려봐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려보면 아는 거잖아. 외울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그렸더니 원이 여기 4사분면에 이렇게 접하고 있어. 4사분면에 접해서 중심이 A, B라고 돼 있고 반지름은 R이라 돼 있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4사분면에 접하고 있는 경우는 정확히 써보자.
A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야? 그림 보면서 마이너스? A는 X좌표 아니냐? X축 올라가.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좌표가 음수야? 양수잖아. B가 Y좌표고 Y축에 한번 아까 Y축에 이렇게 찍 가봐. 여기가 B잖아. 그럼 Y축 밑에 있으면 B 음수거든.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맞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도 미지수가 원래 3개짜리인 원의 방정식을 만약에 이 노란색 원의 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친다면 원래대로 쓰면 미지수가 이렇게 3개인데 싹 다 하나로 고칠 수 있는 거지. 잘 보면서 R이랑 A랑 똑같고 요게 똑같네 이런 식으로. 맞냐? 그래서 문자를 뭐 A로 통일시키든 뭐 B로 통일시키든 R로 통일시키든 그건 자유인데 보통 이 경우는 그냥 R로 통일하는 게 물론 다른 걸로 해도 돼. R로 통일하는 게 깔끔해. 얘가 이제 R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플러스 R이라고 써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결국 원의 방정식인데 미지수는 하나가 됐고 따라서 뭐 지나가는 점 하나만 알아도 원 바로 나오겠지. 맞냐? 그렇지.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결론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심좌표 A, B랑 R이랑 다 똑같은데 부호만 좀 조심해야 된다 알고 계시고.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책의 그림 잘 보시면 직선 2개가 보일 거야. 보이냐? 그 직선 2개 보이지? 그 직선 2개의 존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왜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Y는 X라고 하는 딱 이렇게 45도짜리 직선 이 위에 원의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 맞지? 그림 보면 바로 이해갈 거야. 누가 설명도 필요 없어. 그림을 보면 알지. 얘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중심이 무조건 얘네 둘 중 하나의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두 직선의 존재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왜냐? 이게 언제 많이 쓰이느냐?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거. 자, 이차함수. 이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아라. 뭐 이런 거. 자, 지금 내가 한 말 이해하겠어? 중심은 이 이차함수 라인 위에 있어. 반지름은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여기 있다면 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런 수많은 원들 중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아라 이거야. 이걸 그림으로만 상상해서 찾는 데는 한계가 있어. 물론 어느 정도는 그림으로 나오는 거 있어. 여기 어디 있다. 여기 어디 있을 법하지. 여기 어디 있을 법하지. 여긴 있을까? 여기는 이게 있을까? 여기 위를 중심으로 하면서 X, Y축 동시에 접하는 게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어. 이때 아까 그 두 직선을 이용하면 돼. 왜? 어쨌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무조건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 이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랑 이 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직선의 존재를 잘 기억해 줘야 돼. 즉 이차함수 하얀색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그 원의 중심이 얘네들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교점 찾으면 여기잖아. 여기가 아마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겠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여기 파란 놈과 접하는 이 부분도 있고 빨간 놈이랑은 여기 있는 거네. 여기가 지금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네. 그 다음 파란색 이쪽이 애매했지? 근데 여기 있잖아. 아마 이렇게 크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저 두 직선의 존재를 언제나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쟤네를 이용해서 쉽게 좌표를 찾을 수가 있거든. 됐어? 그러면 뒤로 한 장.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볼게. 중심이 3,49 X축에 접한다 돼 있고 원의 방정식 찾아라. 일단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
중심이 3,4네. 좌표 찍을 줄 알잖아. 됐지? 그리고 원 문제 풀 땐 항상 조심해야 돼. 이렇게 알려준 것이 지나가는 점인지 중심인지 제발. 그지? 이렇게 찍고 나서 애들 막 이렇게 그린다고. 맞아? 지금 이 문제는 중심이라 그랬어. 그치? 그것만 좀 조심해 줘.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이면서 X 접하는 원을 대충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알 수 있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뭐만 알아내면 돼. X축에 접한다 그랬잖아. 이 새끼가 지금 위에 붙어 있는지 밑에 붙어 있는지 이게 포인트인 거야, 실은. 이렇게 하나만 알면 그림을 간단히 알 수 있어. 위에 붙어 있잖아. 맞지? 그럼 이제 그림을 지금 이게 위에 붙어 있네. 그러면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 것인데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거든. 맞아? 지금 반지름이 몇인 거야? 막 갑자기 가까이 있으니까 3 이러지 말고 의미 잘 생각해. 이 길이가 반지름이야. 여기를 말하는 거야. 부호? 마이너스 4 안 바꿔도 되지, 그지? 반지름 4라고 알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문제에서 준 접한다라는 힌트를 그려가면서 쓰는 거야. 됐지? 그러면 중심과 반지름 나왔으니 원의 방정식은 끝났지. 됐냐? 그 다음 2번과 3번에서 조금 기본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자, 2번이랑 3번을 잘 보자. 요거는 2번, 3번은 잠깐 좀 얘기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물론 앞에서도 많이 몇 번 했었어. 우리가 보통 좌표 평면에서 자, 2번과 3번을 하기 전에 잠시 수학의 기본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 좌표 평면 위에 점 세팅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점 세팅할 때 문자 몇 개 쓰냐? 2개 쓰지. 아무런 힌트 없으면 문자 2개 써야지. 맞아? 근데 많이 해봤어.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이 위의 점이다 라는 힌트가 있어. 그러면 이땐 저 점에 문자를 몇 개를 쓰면 돼? 2개 써야 돼? 하나만 써도 되지. 어떻게 잡아? 자, 과정을 한번 보여주면, 그래, 2개를 잡겠지. 맨 처음에. 근데 이 2개를 잡는데 이 2개가 이 새끼가 이 위에 있다란 얘기는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고, 그럼 따라서 x에 a, y에 b 집어넣으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럼 따라서 우리는 b라는 문자를 굳이 쓸 필요 없이 b 대신에 이걸 써도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자를 2개를 안 쓰고, 자, 이게 바로 수학의 만병? 용어가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세팅 방법 중 하나야. 맞아? 알고 있어? 처음 봤어? 어쨌든 이게 이제 수학 점 세팅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어디 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치? 즉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항상 수학은 쌍방통행이 돼야 돼. 방금 설명한 내용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에서 좌표를 A, B가 아니라 요딴 식으로 잡아놨다. 그럼 거꾸로 저 자식 이 위에 있구나 하고 다시 알아볼 수도 알아야지. 같은 원리잖아. 맞아? 무슨 소린지 알겠냐? 항상 수학은 쌍방통행이 돼야 돼. 뭐 어떤 점이 예를 들어 막 t,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잡혀 있대. 보통 문자 2개로 좌표를 잡잖아. 근데 좌표가 이렇게 잡혀 있어. 그럼 내가 딱 보고 이 자식 지금 요 직선 위에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자식은 기울기 y절편 2에 요 직선이 요 직선인데 이 위에 있는 점이 잡힌 거구나. 뭐 이런 게 쭉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렇지? 이차함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위에 점 잡으래. 그럼 여기는 사실 이런 미지수 a, b라고 잡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문자를 붙였을 수도 있는 거고. 맞지? 기본적으로 문자 세팅하는 방법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이걸 보고 이걸 유추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돼야 돼. 됐지? 2번, 3번을 풀기에 앞서서 일단 수학에서 자주 쓰는 기본기 중에 하나가 이제 요것이 되겠고, 그래서 실은 2번을 딱 보자마자 너가 생각을 하셔야죠. 자, 2번 보면은 중심의 좌표를 잡아줬는데 수상하게 잡았잖아. A, B가 아니라 이렇게 잡았지. 그치?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문제에서 써든 이 문제에서 써먹던 안 써먹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네 머릿속에 아, 이 자식 이 위에 있구나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죠? 어쨌든 중심의 좌표가 이거고 자 4,4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 그랬고 그런 게 두 개가 있다 라고 그랬어. 그려봐야 뭘 알겠지. Y는 X-2. 요 노랭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즉 이 위에 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크게 드실 수 있고. 그래서 4,4를 지난다. 4,4. 자, 그럼 여기가 2일 거고 대략적으로 여기가 4면은 여기가 4,4겠네. 그리고 여기가 지나간다야, 그렇지? 그럼 일단 그림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두 개 있다. 이거는 실은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거고, 일단 하나라도 확인해봐요. 여기 지나가면서 요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X축에 접하는 거 그림 대략적으로 보여? 얼추. 그러니까 막 잘 그리지 않아도 돼. 어느 정도 말은 돼. 이 정도 아니겠냐? 4,4 지나가면서 X축에 접하면서 중심은 노란색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지. 하나 정도는. 그지? 물론 두 개 있다 그랬으니까 두 개. 이거 말고 다른 그림도 있다는 얘기인데 뭐 그거까지 상상해내면 좋아.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 하나만 상상해도 돼. 왜? 결국 X축에 접한다는 힌트를 써먹으려면 뭘 알아야 된다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X축 위에 접한지 밑에 접한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랬지. 부호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해봐도 알지. 아, 위에 있네. 그럼 이제 우린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겠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원의 중심을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잡아줬는데 반지름 R이 누구랑 똑같은 거야? A야 아니면 저 옆에 A-2야? 이 반지름 R이 뭐랑 똑같은 거야? 이 자식이야? 이 자식이야? 그렇지? 이 길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Y좌표를 말하는 거지. 이 길이가 R인 거고 여기는 Y좌표 자리야. 그렇지? 그리고 미지수도 얘도 미지수고 얘도 미지수니까 이제 위에 접하는지 아래 접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위에 접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부호 변화 없이 이게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럼 풀 수 있겠죠? 우리 힌트 써야 되잖아. 4,4를 지난다라는 이 힌트를 그림에서는 다 썼어. 자, 그림에서 힌트 다 찾았어. 이제 우리는 뭐 할 차례야? 식 할 차례지. 수학에서 이제 그림으로 찾을 거 다 찾았으면 이제 식 세워야지. 당연히 무슨 식을 세워야 돼? 원이라는 힌트 알려줬고 중심도 세팅돼 있고 지나가는 점도 있고 반지름도 나왔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워야지. Y좌표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문자에도 이렇게 괄호 잘 쳐가면서 써야 돼. 이렇게 잡아야 되지만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R조차도 A-2인 걸 찾은 거지. 됐지? 자, 결론 문자 몇 개야? 하나. 따라서 여기에 동전 하나만 집어넣으면 답 나오지. 동전 집어넣을 거 저기 하나 있지. 4,4 세로 집어넣으면 A 값 나오겠네. 됐지? 이게 원점 문제 푸는 거. 항상 그림과 함께 푸는 버릇을 들여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러면 3번은 또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번은 이렇게 줘서 아, 이 자식이 이 위에 있다를 알아내야 되는 기본기가 들어가 있는데 3번은 반대로 직선식이 나와 있지? 똑같은 거죠. 3번은 반대로 직선식이 나와 있네.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그럼 이건 이제 다시 2번이랑은 반대로 중심 좌표를 A,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맞지? 이건 수학 전체 기본기니까 그냥 항상 알고 원과는 별개야. 그치? 그런 상태로 이제 푸는 건 똑같네.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 중에 2, 4분면에 있는 원을 구해라. 일단 그림부터 그려서 확인해 봐야지. 당연히 직선 못 그리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 뭐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지. Y좌편 3회.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대략 플러스 2칸에 플러스 1칸 뭐 요 정도 해서 이렇게 생겼겠네.
그래서 중심은 여기 이 직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직선이니까 얘는 실은 직관적으로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아까 내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렸던 그 두 직선 새끼들 잘 기억하셔야지. 그 두 직선 자식들을 한번 딱 그려보면 요렇게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원점이랑 하면서 45도니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요거는 기울기가 1이니까 만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 여기는 만날까 안 만날까? 이쪽은 요 연장에서 쭉 갈 거 아니야. 만날까 안 만날까? 기울기 의미를 잘 봐. 기울기를 생각해야지. 하얀색이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얘는 기울기가 1이야. 쑥 내려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는 뭐 이론, 공식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기울기의 의미로 너가 상상을 해야 되냐? 어쨌든 그러면 보자. 아, 여기 교점 있네. 아마 여기를 중심이면서 X,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겠지. 다음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겠지. 됐어? 안 되지. 문제에서 뭐 찾으래? 2, 4분면 여기잖아. 이 자식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림 간단하게 그려서 확인할 수 있고. 됐니? 자, 그럼 이제 부호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자. 즉, 지금 여기 있는 점의 중심이, 여기 있는 점의 저 중심이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맞지? 자, 그럼 반지름.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다 똑같잖아. 반지름도 요거도 다 똑같잖아. 부호만 조심해야 되지. 자, 지금 부호 그림 보면서 해. 얘 지금 부호 뭐야? 그림상 X좌표잖아. 이 점의 X좌표잖아. 여기잖아, 여기. 이 부호 뭐야? 얘는 지금 현재 부호가 마이너스. 이건 부호 뭐야? 플러스야. 아. 그리고 반지름 R이 있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 셋이 삼위일체 된다. 이 개념이잖아.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가. 한번 식으로 써보니까, 아, 반지름이랑 뭐랑 A랑 똑같은 게 아니라 이 자식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똑같은 거고, 그리고 저 Y좌표는 양수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네 하고 바로 나온다는 얘기인 거지. 당연히 이거는 요거만 풀어도 A값 나오겠네. 1차 방정식이잖아. 맞지? 분수, 뭐 통분해, 양변, 난 귀찮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할게. 양변에 2 곱해서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3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2 나오고,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반지름은 2겠네. 즉 반지름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얘는 뭐 보나마나 2일 거고, 끝. 됐나?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건 부호 조심 해서 찾는 거라. 됐죠? 유제 4번 똑같이 3,3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똑같은 방법으로 찾는 거고요. 됐니?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기술들을 다 사용하는 게 지금 73쪽까지 문제거든. 그러니까 5, 6, 7, 8번은 자, 뭐 새로운 유형 이런 건 없으니까 73쪽까지 한번 본인이 딱 도전해서 풀어오시면 되겠네. 됐나? 73쪽까지 싹 풀어와라. 오케이, 여기까지.